지금 초중고도 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다양한 층에서 오셨는데 저는 중학교 교사고요. 영어 교사고.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도 저는 학급 경영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초등 선생님 자료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렇게 사례 보여줄 때 보면 가지고 와서 사용한 자료 같은 거 보면 초등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음소거는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엄마 괜찮아. 임미영 선생님, 예. 그래서, 뭐, 저 사례는, 최정경 선생님은 저렇게 응용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준비한 자료 보면서 시작을 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단톡방을 일부러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오늘 들으면서도 잘 해결 안 되는 거나 지속적으로 선생님들끼리 또 의견 주고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톡방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하고 질문 같은 거는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아까 음악 틀었는데 들리신 거 맞나요? 들렸었나요? 네, 소리 잘 들렸어요. 네. 그러면 제가 컴퓨터가 제가 이 화면을 끄고 다른 화면을 켜고 할게요. 네. 혹시 화면 안 보이거나 소리 잘 안 들리고 하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고 채팅창에 제가 남겨진 거 선생님들 질문이나 뭐 이따가 제가 선생님한테 학생처럼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났고 이 연수 자체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역에서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지역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중앙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 안내랑 이런 걸 다 받아서 한 거고 대구 모임은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거 외에도 뭐 미술 관련된 거 김모보 선생님 그리고 PDC 그다음에 이제 정성윤 교장선생님이 구글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교육교사 모임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연수 여기 안내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 아직 안 하신 분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작할 거고요. 저는 이제 영국대학교 사범대학 구설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이제 올해 새로 발령받아서 소동중학교로 발령받게 됐고 3월부터는 할 거고 저는 뭐 번역서도 한 3권, 4권 정도 냈고 그다음에 공저로 해서 수업 관련 책도 몇 권 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제가 혼자 처음부터까지 쓴 에세이가 아까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거고 첫 번째 에세이 이제 곧 나올 거고 지금 오늘 저는 이제 대구 실천교육교사 모임 대구 지역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니까 일단 먼저 시작하자 제가 솔선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이제 거의 첫 연수죠. 지금 실천 나눔 축제에서. 그리고 이제 고래학교라는 교사 성장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쭉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학급 경영이나 뭐 수업 사례 같은 거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에 그때그때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블로그 열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주로 사실 이제까지 뭐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는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나 뭐 프로젝트 수업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 학급 경영만 이렇게 딱 떼서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2시간 동안. 그래서 이상하게 좀 이렇게 긴장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속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호응해 주시면 네, 안 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학생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 학기 초 활동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첫 시간에 수업 시간이건 학급 담임 시간이건 첫 시간에 학생들하고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에 대한 설명 5가지. 근데 진진 가면 원래 이제 영어 시간에도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실 건데, 2개가 진짜고 하나만 가짜인 거 찾는 거잖아요. 3가지 문장 중에. 그럼 영어 시간이면 뭐 영어로 이렇게 작성해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저에 대한 거, 첫 시간에 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부러 이제 수업 관련된 내용 말고 이제 저 개인적인 거에 대한 걸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뭐 1번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재미 요소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요 양식은 선생님들 뭐 단원 평가 같은 거 퀴즈, 마무리 퀴즈 할 때도 요 양식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O면 맞다고 생각하면 O, 2번 뭐 X다, 3번 O다, 4번 X다, 5번 O다 하면 김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별로 이렇게 추측한 다음에 그러니까 먹는 걸 외치는 거죠. 번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우리 조는 치킨요, 뭐 어묵요 이렇게 막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들 다시 제가 첫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뭐 종이 같은 데다가 1번 뭐 O, 2번 X 이렇게 잠깐 표시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학문적인 그런 내용 아니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니까 빨리 떠오르는 대로 OX, OX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두시고, 제가 다음 화면으로 넘기면 답이 뭔 것 같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OX, OX 하신 다음에 거기 채팅창에다가 뭐가 5문제 다 정답으로 풀면 뭐가 답일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크림 케이크를 지금 드시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애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해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아니면 또 머리 굴려서 선생님이 사줄 만한 거, 사탕,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정도는 사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거꾸로 유추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그다음에 학생들 그 모둠안에서도 이거 뭔데 하면서 그래도 조금 어색한 분위기에서 첫 시간에 이제 얘기할 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네, 초밥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맞춰볼게요. 자, 1번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 무조건 좋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이거는 다 X죠. 이 문장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학생들을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업 규칙이나 이런 거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선생님은 베스트 드라이버다. OX. X. 네.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맞출 건데 X입니다. X. 저는 운전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해서 한 1년 정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늘더라고요. 엄청난 타고난 길치고 방향 감각도 없고 공간 지각력 이런 게 떨어져서 주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못한다.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마주칠 때도 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 영어 이름은 벨이다. O. 올까요, 없을까요? 제 블로그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건데, 제가 원래 이제 지금은 성경쌤의 성경지명이라고 해서 바꿨는데, 처음에는 영어 이름이 벨이라서 벨쌤의 뭐 즐거운 영어 수업 이렇게 해서 블로그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벨은 제가 미녀 야수 영화 보고 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이제 벨이라고 했는데 벨이 무슨 뜻인가요? 프랑스어로. 여주인공 이름이 벨르인데 벨르가 프랑스어로 뷰티라는 뜻이거든요. 뷰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녀였으니까 뭐요? 미녀죠. 예. 정원민 선생님 미녀. 네, 미녀. 그럼 아이들한테 벨이 무슨 뜻이지 계속 물으면 애들 끝까지 대답 잘 안 해요. 미녀야 얘들아 미녀. 그래서 선생님은 미녀 선생님이다. 미녀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엄청 네, 썩소를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어쨌든 그 첫 시간에 약간 각인은 되는 것 같아요. 쌤 미녀쌤입니다. 지나가면 미녀쌤으로 불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얼굴을 봤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보통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영어 선생님이고 뭐 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 밴드 아까 학교 선생님들끼리도 했었고 여기는 이제 경남에 있는 구름학교라는 데서 전체 뭐 축제 공연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뭐 악기 이렇게 다루고 뭐 노래하고 이렇게 공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앞으로도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고 영상을 이렇게 제가 연주하는 걸 틀어주면 학생들이 와 하면서 조금 의외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예쁘다는 말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더 좋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X 다양한데 X라고 하신 분들은 뭘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X라고 하는 애들 뭐냐면 예쁜 게 좋은 거잖아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쁜 건 당연하지. 예쁜 건 당연하고 여자들은 어려 보인다는 말을 좋아해. 하면서 첫 시간부터 엄청나게 제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계속 뭐 선생님 오늘은 20대 같아요. 뭐 10대 같아요. 뭐 교생생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 근데 뭐 그런 얘기 빈말인 거 알지만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나는 이런 거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 좋아하고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쭉 첫 시간에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벨. 저는 사실 애들한테 선생님 벨이다. 벨 선생님이야. 기억해.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동물 이름 뭔지 아세요? 동물 이름? 라마. 예, 라마죠, 라마. 그래서 라마 손 모양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요런 라마를 잘 활용해요. 그래서 라마 동물 특징이 뭔가요, 선생님들? 뭘까요? 네. 애들한테 물어보면 침을 잘 뱉는다 막 이러는데 침 잘 뱉는 거 말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만한 걸로 라마가 항상 입을 다물고 있죠.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침묵 신호예요. 제가 이제 태설 연수 외국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아이들이 이제 모둠 활동 막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손을 딱 들면서 라마 이렇게 하면 무조건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첫 시간에 알려주거든요. 조용해야 된다. 라마 하면 조용해야 되고 애들이 라마 처음에 막 긴장해서 하는데 나중에 하마 뭐 나마 막 장난쳐요. 근데 이거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한 10초 안에는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숙제가 더 나간다든지 혼이 난다든지 약간 그런 그러니까 한번 규칙을 정했으면 약간 일관성 있게 하는 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게 그냥 장난스럽게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라마라고 했는데 저는 그 벨이라고 사실 불리고 싶죠. 미녀라고 불러 얘들아 막 했는데 애들은 라마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저 만나면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 라마 한 번만 해주세요. 라마 선생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 의도와 다르게 네 라마 선생님이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인상적인 거 벨도 그렇고 라마도 그렇고 약간 저 브랜드처럼 라마 선생님 이런 식으로 돼서 선생님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오길 기다리고 귀종을 소리 세우고 있는가도 네, 들려요. 다가 소파에 기대어보고 배경음악은 발자국 소리 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닌 척 그렇게든 떨리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나는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고 늘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날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한 송이의 flower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 I'm sorry Endless Delicious Are you ready? 날씬한 곤약에 빠져볼까요? 젤리샷 젤리샷 곤약에 빠지다 복숭아 젤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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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약에 빠지다 젤리샷 네. 그래서 지금 드린 건 뭐냐면 제가 자동으로 영상에 넘어가 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 하면 제 목소리 들리시는 거 맞죠? 그 학생들이 담임했던 아이들이 그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소개하는 영상 만드는데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술 선생님한테 받아서 저걸 보게 됐는데 거의 그 영상의 내용이 제가 다시 제 파워포인트 화면 보이시는 거 맞으세요? 네.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이 벨이랑 그 라마였어요. 라마 똥 맞고 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왜 선생님 죽였냐고 그러니까 다시 살렸어야 되는데 과제 제출일이 얼마 안 남아서 어쨌든 다 못 살리고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연말에 선생님 사용 설명서 그래서 요걸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성경 선생님한테 이제 앞으로 배울 아이들한테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사용 설명서를 적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라마가 나와요. 벨이랑 라마 나오는데 이때 라마가 그냥 장난스럽게 라마가 아니고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아이들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 좋아하니까 그리고 라마 했는데 너희가 집중 안 하면 선생님 엄청 화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 또는 이제 동료들이죠. 나한테 안 배운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냥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지속적으로 하면 어쨌든 아이들에게 스며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사실 이걸 안 받아봤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학급 경영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적어내는 걸 많이 시키는데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에 가면 이렇게 그때그때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다 공유하고 하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냥 제가 사이사이에 또 생각나는 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이디어 내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디어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보면서 생활 속에서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료를 막 예쁘게 만드는 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처음에 선생님 사용 설명서 할 때는 그냥 이면지 막 내줬어요. 내주고 선생님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 써봐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니까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이건 참샘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참샘에서 만든 우리 선생님 소개합니다라는 아예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양식도 있고. 그래서 그 참샘 스쿨에서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만든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그 다음 반 들어갈 때는 요걸 가지고 가서 선생님 모습 그려주세요. 뭐 어떤 애들은 너무 이렇게 예뻐서 도저히 그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참 사회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럴 때 무서워요. 뭐 이럴 때 화내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하니까 또 다양하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학생들이 하니까 이걸 그냥 다음 해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제가 잔소리 같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활동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짧게 제가 이제 교사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뭐 실천교육교사 모임 회장도 하고 고려학교 교장이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네, 미녀 선생님으로 불리고 싶지만 라마로 불리고 있다는 네, 그렇게 제가 제 소개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요 활동은 지금 구현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소모임으로 잠깐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요 활동은 요 활동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활동에서 할게요. 자, 요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온라인상으로도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비디오를 다 켠 상태로 사실은 요 활동을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려면. 그 다음에 오프에서는 당연히 2명씩 짝지어서 하면 되고 2명씩 짝지어서 하면 되고 지금은 마이크 안 켜시고 못 켜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눈 보면서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요 다음 활동을 소모임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혹시 전체 음소거를 할 수 있나요? 자꾸 음소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 이 활동은 뭐냐면 I see you 게임 그래서 2명이 짝을 이뤄요. 2명이 짝을 이룬 다음에 한 뭐 1분 정도만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 얼굴을 그려주는 건데 이때 주의할 거는 종이나 손을 보는 게 아니고 뭐 상대방 눈만 바라보고 이렇게 눈을 보고 그러면 상대방 눈을 보고 그려야 되니까 그림이 잘 그려질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그려질까요? 이상하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정면처럼 그렇게 해서 학기 초에 이제 이걸 하면 첫 시간에 하면 애들이 빵빵 터지거든요. 왜냐면 다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든 못 그리는 사람이든 똑같이 못 그리게 돼요. 이 결과물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시간에 이걸 하면서 특히 영어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뭐 영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있는데 틀리는 거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뭐 재밌게 수업에 참여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가지 활동을 하고 나서 그 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단순한 활동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짝 인터뷰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얼굴 한번 그려주고 웃은 다음에 뭐 인터뷰 질문은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에너지 지수, 관심사, 들으면 기분 좋은 말, 기대하는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활동은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첫 시간에 하는 활동 중에 또 하나인데 네임 텐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임 텐트. 그래서 A4 용지를 3등분해서 접어서 이렇게 세우면 여기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그 앞면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서
이거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 이름표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책상에 요거를 한동안 올려놓게 하면 선생님 이름 서로 외울 때까지 올려놓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만 적지 말고 이름을 뭐 자기 타이포셔널로 꾸미든 아니면 자기를 상징하는 걸로 꾸미든, 뭐 뒷면에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규칙을 적게 하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네임 텐트도. 그래서 저는 이 네임 텐트를 그냥 도장판으로 사용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종이 접어서 이렇게는 못하니까 여기 내용에 대한 거를, 자기소개 내용에 대한 거를 패들렛에다가 한번 적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패들렛 주소를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릴 테니까 패들렛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패들렛 주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 오늘 쓰는 패들렛에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뭐 이런 설명 링크나 자료 같은 거 필요하면 거기 패들렛에 나중에라도 올려둘 테니까 패들렛 주소 가지고 계시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하기 내용을 아, 바쁘다. 바쁜데 안 바빠. 뭐? 이거 들어왔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미치겠네. 아니, 나는 이거 진짜 미쳤던데? 이거 진짜 최수진 전에 한번 봤던 건데. 장난 아니죠? 막 말이 상반된다고. 나는 이거 되게 고민했던 건데. 이게 선생님 얘가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화면에 제가 제가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 성함이랑 이름, 에너지 지수, 요즘 나의 관심사, 연수에서 기대하는 점,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이렇게 잠깐 생각해서 여기 적어 보시고, 적은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학기 초에 학생들이 모둠 구성하고 나서 학생들끼리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할 때 어떤 게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자기소개하기 활동으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1분 정도 더 작성할 시간 드리고 제가 소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터임.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2월까지는 4대 부중 소속이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성경이고요. 지금 에너지 지수는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1에서 10 중에. 그래서 좀 되게 막 긴장도 되고 그런데 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만나서 좀 에너지를 많이 얻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상태고 딱 끝날 때는 웃으면서 10으로 끝날 수 있길 바라고요. 요즘 저의 관심사는 이제 새학기 준비 아무래도 그죠? 새학기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제가 자료 보여드리려고 정리하면서 예전에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 보면서 아 다시 정리해서 이것도 한번 공유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실천교육교사 모임 또 회장을 이어서 맡게 되면서 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이고 그리고 이제 고려학교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려학교 이제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아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관심사는 뭐 그런 종류고 그다음에 오늘 연수에서 기대하는 점은 그래서 이제 그 학교급이 달라서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 사례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 저거 내가 가지고 가서 쓰면 되겠다라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은 이제 아까 제 소개에서 힌트가 있죠.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은 어려 보이시네요. 어려 보이시네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 마이크를 다 일단 켜주세요. 켜실 수 있는 분. 마이크를 켜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한테 어려 보이시네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려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기소개할 때. 그래서 저희가 뭐 시간이 넉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모둠에서 만난 분들이랑 다음에 또 다른 모임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뭐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짧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소회시를 지금 제가 만들 테니까 가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 모둠원 중에서 그 패들렛에 보면 자기 모둠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돌아가면서 패들렛에 다 작성 안 하셨더라도 말로 한 1분 정도만 짧게 많이는 시간 못 들이니까 하시는데 뭐 먼저 하실 분들은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데 주로 제가 시키는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종이로 적어서 막 이렇게 서로 다 보인다면 에너지수 높은 분부터 아니면 머리 긴 분부터 할 수도 있고 짧은 분부터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규칙 정해서 선생님들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분을 한 조로 만들게요. 만들고 한 분당 1분 정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5, 6분 정도 끝나면 다시 강제로 소환될 거니까 짧게 짧게 빨리 말씀하시면 되고 핵심은 그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네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몇 명인가요? 70.
네, 지금 한 분씩 돌아오고 계신데 지금 교무실에 계시고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소요실 참여 못 하신 분도 나중에 보니까 계신 것 같아서 어떤 회의실에는 거의 1대1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말씀 많이 하셔서 좋으셨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3초 후에는 이제 다 돌아오실 것 같은데 회의실을 뒷부분에는 좀 만드는 게 힘들겠다. 그죠? 참여 지금 못 하시는 분도 계셔서 뒤에는 이제 사례 쭉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해 보니까 어땠는지 지금 소회의실 가서 자기소개하기 이렇게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어떠셨는지 한두 분 정도 얘기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은 이제 계속 제가 쭉 설명하는 거니까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자기소개 요런 식으로 해 보니까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혜실 저는 이제 3분, 저까지 포함해서 3분이 했는데요. 네. 지금 회의 서로 대화를 할 때 나누는 인터뷰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요거 하나하나 이제 각자 그냥 자기 기분을 말하라 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라 그러면 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에너지 지수가 얼마고 왜 에너지 지수가 그 정도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관심사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상대방 처음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저렇겠구나 이런 또 고민이 있으시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여기 톡에도 채팅에 남기셨는데 어색했지만 좋았고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외쳐주는 게 듣기 좋았다고 머쓱한데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이 활동 처음 제가 워크숍 가서 했을 때 그거를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사실 자기소개 예전에 저는 그 신규 때는 영어 쉐어도 들어가서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소개 해봐라면서 뭐 이렇게 어떤 가이드도 안 주고 자기소개 해봐라 뭐 1분 안에 해봐라 사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조금 이런 가이드를 주고 하니까 확실히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고 이 에너지 지수는 제가 워크숍 가서 이제 배우고 나서 되게 자주 써먹는데 제가 성장액이라고 이따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항목에도 하나를 넣어서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간단하게 자기 기분을 그냥 너 오늘 기분 어때?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대답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지수로 표현을 해보니까 아이들 그런 얘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슬펐던 거는 제가 1년 내내 담임반 할 때 에너지 지수를 매일 적겠는데 거의 다 낮았어요. 아이들은 맨날 피곤하고 낮았고 금요일은 되게 기쁘고 금요일 이제 노니까 제일 좋고 학원 없는 날 기쁘고 그래서 패턴이 아이들은 되게 비슷하고 아이들은 그런 뭐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 오는 게 되게 힘들다 이런 것도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하셨지만 이 활동은 충분히 선생님들 학급 아이들이나 독과 시간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첫 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월 첫날, 첫 시간, 첫인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긍정의 힘 그 책에도 그러니까 적었지만 그러면 3월 첫 시간이 잘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2월이 이제 엄청나게 바빠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2월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올해는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걸 얘들아 선생님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제가 하는 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2월에 되게 지금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월 첫날 이렇게 모습을 제가 2019년 3월 4일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활동한 거를 블로그에 또 쭉 정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요 장면에 보면 이 블로그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리 잘 해놨나 싶은 게 그날 썼던 요거 파일도 여기 다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 그 자료까지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 블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되게 잘 열렸었는데 지금 잘 안 열리네요. 잠시만요. 오늘 와이파이 상태가 아까 다 열어볼 때까지는 상태가 좋았는데 갑자기 잘 안 열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이게 환경미화했던 그건데 제가 이제 아까 뭐 고려학교 이렇게 하고 있다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이런 선생님 제가 음소거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뒤에도 환경 게시판도 이제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뒤에 여기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10개명 같은 거 크게 뽑아서 뒤에 게시해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그래서 뭐 담임 시간 사실 중학교는 그렇게 많지 길지는 않아요. 아침 자습 시간이 한 30-4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사실은 미리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다른 선생님들은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되게 할 게 많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는 초등 선생님들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보고 많이 가지고 와요. 초등 선생님들 사용하시던 뭐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와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 라마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박수치고 막 환호하라 그러거든요. 와 막 이렇게 환호하라 그래요. 그것도 저는 이제 연수 가서 배웠는데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 할 때 너무 좀 민망하고 그랬었는데 해 보니까 재밌는 게 그냥 학생들이 그냥 영어 시간이면 영어 시간, 뭐 조정례 시간이니까 기다린다는 의미가 강제로라도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혼낼 때도 그냥 막 혼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거 인제 붙여 놓고 "나와서 이거 읽어라." 하면 애들이 인제 웃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게 아이디어가 어떤 선생님이 올리셨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좋아서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인제 미리 학생들 3월 첫날 맞기 위해서 미리 제가 항상 제 시간에 수업 시간 외에 제가 뭐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노트 같은 거를 미리 항상 선물로 학생들 주거든요. 근데 인제 학생들이 와서 나눠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리 자리를 배정해서 아까 네임 텐트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서 올려 두셔도 좋고 아니면 노트나 다른 선물하고 같이 이름표를 해 두면 학생들이 인제 첫날 교실에 들어왔을 때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자기 자리에 찾아가서 앉으면 되니까.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환경 미화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까지 근무했는 학교에 저처럼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같은 학년에. 그래서 사실 제가 또 되게 좀 특이하게 별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하니까 학생들이 '아 우리 선생님은 뭔가 인제 또 기존의 선생님들이랑 좀 다르고 우리한테 관심이 많고 어 좀 특별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 노트 한 권에 되게 감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날 이런 감동을 주면 거의 그게 1년 내내 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한테 되게 신경 쓰는 선생님이고 미리 준비하는 선생님이고 우리한테 어 선물 그러니까 이런 뭐 물질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관심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반 10계명이라고 해서 여기 쭉 붙여놨는데 사실 작년에 2019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제가 복잡하게 만든 경향도 있긴 한데 우리 반 10계명이란 걸 제가 학생들이 꼭 이거는 지켰으면 하는 걸 넣어서 우리 반 10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그 최고의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인가? 그 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나름 그냥 10가지 이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는 꼭 지키자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인생은 곱셈 요런 게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의 한 줄 그래서 매일 긍정적인 문구로 하루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걸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시켰거든요. 번호대로. 그럼 1번, 1일은 뭐 1번이 담당, 2일은 2번이 담당 이런 식으로 시켰는데 요거는 이제 첫날이니까 예시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개인별 사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진도 한 명씩 딱 찍고 그렇게 하면 하루가 되게 저희는 그 중학교는 담임 선생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시간이 빡빡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나눠주는 양식이 학부모에게 드리는 편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쨌든 제가 첫날 그러니까 3월 첫날 학생들한테 짠하고 뭔가 선물 같은 하루를 주기 위해서는 2월이 조금 사실은 바빠야 되고 지금이 이제 그거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화면 전환이 원활하지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얘가 화면이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하네요, 저한테. 갑자기 파워포인트 화면이 까맣게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다른 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3월 첫날 지금 이제 모습은 이렇다고 했는데 첫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파워포인트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 초등 선생님들이나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보고 저한테 필요한 거 제가 가지고 와서 추가할 거 넣고 뭐 뺄 거 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반 아이들 이름 넣어서 이것도 미리 이제 출입문 앞에다가 붙여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영 인사를 아까 그 노트 올려놓고 할 때 그런 다음에 뭐 개인 사진, 단체 사진 찍겠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첫 시간에 제가 이제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읽는 게 방문객이라는 시를 항상 첫 시간에 같이 첫 만남에서 읽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만남이 되게 소중하다 우리 만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환대해 주자 교실 안에서 되게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를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누고요. 이 시는 제가 온라인 수업 첫 시간 때도 그 수업 중에도 이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첫 시간 OT 때 이걸 읽으면서 뭐 수업이든 학급 경영이든 우리가 이제 존재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충분히 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 학급 경영 할 때도 그렇고 수업 시간도 그렇고 온라인이 뭐 오프에 비해서 한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카톡이나 뭐 그 다른 구글 클래스룸이나 그러니까 영상을 활용하고
제가 사실 평소에 이렇게 얼굴 보고 못하는 얘기를 영상이나 글로써 표현함으로써 학생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1대1로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날 쭉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것도 사실 이제 초등 선생님 자료에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뭐 인사하는 거 사실 중1들한테는 이것도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기본 습관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자.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 이름을 더 빨리 익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을 때도 이것도 이제 바라보면서 듣고 반응하면서 듣고. 그래서 제가 중1 때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같이 수업하는 아이들은 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그런 걸 잘 지키려고 실제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요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들어오실 때 환호성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웃기게 제가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에 대해서 물었던 것처럼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에 대해서 쭉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인제 참쌤 이 만든 틀은 활용한 거고, 뭐 왜요 몰라요 싫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아마 차승민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보고 제가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서로 선생님한테 예의에 어긋나는 얘기나 기분이 상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첫날 왜요라는 말을 제가 금지어로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 말을 싫어하는 걸 아니까 다른 아이가 왜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제지를 해요. "야, 너 왜 왜요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선생님이 제가 인제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넣어서 "잘 지내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반 급훈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되게 고민하는 부분은 급훈을 뭘로 정할지,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첫날 어떤 말을 해 줄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학생들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잠깐 나왔듯이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첫날 바로 이제 집에 학부모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제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고 답장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랑은 사실은 크게 중학교에서는 자주 학부모님들이랑 만날 기회는 없지만, 이렇게 또 학부모 편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 있어서 나중에 학부모 총회에서 만나든지 어떤 행사를 해서 뭐 부탁을 할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어머니들이 되게 조금 협조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날 할 얘기 쭉 한 다음에는 종례 미션으로,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뭐 엑셀 파일에 학생들 연락처를 조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그냥 제 번호를 알려주고 이렇게 인제 어 문자를 보내라고 하면 제일 확실하니까, 학생들이 제일 확실하니까 인제 제가 문자 저장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제가 하는 활동으로 나 사용 설명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선생님 사용 설명서 얘기해 주면서 자기 사용 설명서 만들어라. 그다음에 뭐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다음 캡슐 만들기 뭐 이런 거 쭉쭉쭉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인제 첫 시간에 여기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지금 보여 드려야 되는 메인 파워포인트가 계속 시커멓게 나와서 제가 다시 나온 다음에 켜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네. 슬라이드 쇼를 하니까 약간 오류가 잘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상태에서 넘겨가면서 일단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환경 게시판이랑 이제 3월 첫날 안내 자료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파워포인트 아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에너지 지수 뭐 이런 거 나왔었고, 이제 성장 일기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장 일기를 처음에는 그냥 개인 노트, 학기 초에 나눠준 개인 노트에다가 뭐 버추가도 뽑아서 그거를 필사하는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에너지 지수 적고, 뭐 자기 생각, 성찰 일지 남기는 것도 해봤고, 뭐 감사일기 적는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복습 노트 작성하기도 해봤는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제가 아예 성장일기라는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성장일기 뭐 작성하는 목적 이렇게 해서 막 책처럼 다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다가 결국 그게 이제 그 상품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급 경영하면서 담임반 아이들한테 강조하던 거 복습 노트 매일매일 복습해야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뭐 내신 잘 받는 거는 학원에 가서 뭐 어려운 거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복습 노트 뭐 그걸 배움 일기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감사 일기, 그다음에 성찰 일지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에너지 지수 어제 좋았던 건 뭐였고, 그다음 보완해야 될 건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숙지가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성장일기 안내를 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1년 내내 사실은 쓰게 했고, 이제 쓰게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은 선생님들이 매일 피드백을 줘야지 학생들이 사실은 매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그걸 이제 블로그에 매일 올리고 학생들에게도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1년 계속 갔었고, 그래서 저희 반 학생하고만 하다가 이걸 제가 2학년 학년 담임 부장할 때는 2학년 전체에서 했고, 작년에 인성부장 하면서는 학년 전체에 1, 2, 3학년 학년 전체에 감사일기 쓰기로 해서 이렇게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이제 링크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반이 이런 거 검사하고 이러니까 종례가 사실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날 성찰일지 뭐 다 적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좀 있었지만, 그 학기 말에 종업식 할 때 제가 또 한 가지 깨우친 거는 그 학생들이 그냥 막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스며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업식 날 파티를 학생들이 준비했는데 제가 그 교직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케이크까지 맞췄더라고요. 근데 케이크는 지금 영상은 또 보면 에러 나고 그럴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고, 나중에 여기 블로그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칠판에 이렇게 꾸민 것도 지우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되게 정성스럽게 썼고, 저를 그렸는데 제가 그전에는 이제 벨과 라마가 제 브랜드였잖아요. 라마 선생님 브랜드였는데 그 고래를 알게 모르게 제가 강조를 했나 봐요. 고래 학교 하면서. 그래서 고래와 성장일기 이거 1년 내내 애들이 썼던 거 사실 이를 갈면서 애들이 썼는데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명 한 명 다 이제 그 멘트를 쓰고 그 케이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케이크에 보면 이제 케이크를 또 맞췄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벨스럽게 이렇게 맞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거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기절할 뻔했는 게 뭐냐면 이 성장일기로 하트를 만들어서 자기들 1년 내내 썼는 거를 이렇게 다 깔아놨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우리 이거 왜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불만도 많았지만
이렇게 쓰면서 결국은 이제 학급 분위기도 저는 굉장히 주변 선생님들한테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자기 걸 돌아보고 감사일기 쓰고 한 게 어른들한테도 효과가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역시 효과가 있어서 저희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각 과목별로 저희 반 애들이 뭔가 해낼 때 뭐 끝까지 어쨌든 빈칸 없이 해내고 이런 게 조금 분위기가 잡힌다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이때 한 해를 보냈었고 성장 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 이렇게 정성질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감동을 하고 막 울었죠. 그날 울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성장일기 너무 쓰기 힘들었는데 요게 이제 애들 영상에 나오네요. 네. 중학교 2 중2병 걸린 애들 잘 하여튼 마무리가 됐었는데 성장일기 복습노트 고래카드 정말 쓰기 싫었는데 끝나니까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어쨌든 스며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걸 하면서 아이들은 중학교 시절 떠올리면 이걸 떠올릴 것 같아서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듯이 저는 뭐 이렇게 생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을 어떻게 보내냐 하면 아예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첫날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저는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기대하는 점은 이렇다. 중점 사항은 이렇다.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이런 거 뭐 학생들이 제가 가지 않게 해달라. 뭐 숙제는 집에서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쭉쭉 적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침 시간에 이런 걸 하는데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실 제가 만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신규 때 2000년에 처음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육인가요? 우리 학교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학급 경영 연수를 1박 2일 그때 2박 3일 갔었는데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학부모에게 드리는 편지 하면 좋다 해서 저는 담임 맡아왔을 때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준비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2월에 미리 어떤 내용을 여기 편지에 담을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고민을 좋은 게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를 정리하는 게 저한테 방향성을 제공해서 이게 학생이랑 학부모한테 제공하는 자료지만 저한테 되게 이렇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여기 우리 반 10개명 그래서 이거는 말은 뭐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게 하는 거고 단순하게 하면 하는 건데 다른 사람 존중한다. 의사소통 제대로 할 줄 안다. 원칙이 있다. 이거 PDC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도 제가 많이 가지고 와서 얘기했고 제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10가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10가지를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학생들이랑 PDC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학기 초에 우리 반에서 꼭 지켜야 될 거 우리 10가지 뽑아보자 해서 우리 반 10개명을 같이 만들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10개명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10개명 놔두면 학생들이 제대로 안 읽잖아요. 제대로 안 읽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뭔가 제가 이제 잘못이 있어서 지적할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10개명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 욕을 했다거나 뭐 불손하게 했다 그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반 전체 10개명 지키기로 했는데 네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냥 뭐 말로도 혼내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뭐
쉽게 얘기하면 반성문이죠. 빡지 쓸 때 약간 성사일지처럼 이 10개명 중에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냥 단순히 학부모에게 보내고 끝이 아니고 여기에 제가 1년간 어떻게 학급을 운영하겠다는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저한테도 이게 가이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3월 첫날 한번 얘기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학생들한테 리마인드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10개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10개명 한번 2월 달에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작성해 보시고 학생들이 꼭 내가 생각했을 때 꼭 이거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은 긍정의 힘에도 보면 사이사이에 이제 제 얘기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쭉 되어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실린 거는 방금 보여드린 거랑은 또 좀 다른 양식이긴 한데 저는 매해 바뀌어요. 또 매해 그 해에 뭐 학년에 따라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고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 회에는 보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했죠. 예. 정상을 다한다, 정직하게 행동한다. 근데 이제 그 10개명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웬만하면 뭔가 이제 실수를 하고 했을 때 여기 안 걸리는 게 없거든요. 시간 관리, 뭐 지각하면 시간 관리 안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막 뛰고 막 이랬다 때와 장소 안 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뭐 반장이건 아니건 예를 들어서 차별 없이 이 규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반성문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교원평가 항목에도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진짜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아이를 크게 혼내지도 않고 크게 칭찬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 되게 공평한 거를 선생님은 중점을 두는 것 같다고 아이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공평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차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도 느껴진 것 같아서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학생들이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기 초에 3월 첫날을 위해서 사실은 3월 첫날 근데 그렇게 좀 시스템을 잘 갖춰두면 되게 그냥 반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약간 긍정 마인드 장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의 한 주를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처음 하면서 처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조금 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매해 발전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때는 오늘의 한 주를 해야겠다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면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카드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그 명언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카드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걸어뒀어요. 교탁 옆에 걸어두고 그러면 이 안에서 카드를 빼면 이렇게 이제 그 명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오늘의 한 주를 할 때 원칙은 학생들이 자기가 오늘의 한 주를 조사해 와서 칠판에 적는 거였는데 사실 준비 안 해온 애들도 많잖아요, 미리. 그러면 이거라도 적는 거죠, 학생들이. 그럼 여기서 나온 거라도 적는 거죠. 그러면 요걸 적고 학생들이 그냥 보고 끝이 아니고 제가 이제 포스트잇처럼 생긴 고래 카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 문장을 적고 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문장은 이런 뜻이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겠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고래 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제 그림은 겉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화이트보드형이 있고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떼서 쓰는 게 있는데
만약에 얘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거는 아무래도 학생이 직접 알아온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이 명언이 뭘 나타내는 것 같은지 자기가 해석해서 줬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했었고 요런 형태는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들 버추카드 아시잖아요. 그죠? 버추카드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용어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타이포셔널이나 비주얼 싱킹을 평소에도 많이 활용하는데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는 게 자기가 생각이 정리가 돼야 그림으로 표현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를 들어서 하면 말을 아껴서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원래 이 카드는 취지가 버추 카드처럼 어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가치 카드를 뽑아서 그 가치를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실천 계획 줬고 그다음에 그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요 항목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면 되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학생들이 이걸 적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칠판에 붙여놓고 아침에 들어가서 쭉 붙여놓고 그러면 뭐 20몇 개가 쭉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표현한 걸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쓴다고 당장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고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는 계속 이런 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써보고 성찰하는 거를 강조하다 보면 계속 스며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학생들에게 이제 말로 그냥 하거나 아니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하던 거를 아예 이제 여기 티처몰에서 꿈꾸는 고래 카드 점착 메모지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교구로 제작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 교구 제작되고 나서는 요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예시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예시거든요. 여기 상품 예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포스트잇 형태고 그다음에 화이트보드형도 있어서 화이트보드로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버추 카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꿈꾸는 고래 카드를 활용하게 된 계기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계기도 사실 권영애 선생님 버추 프로젝트 그 책 읽고 제가 버추 카드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미덕을 매일매일 이렇게 필사하고 이런 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때는 17년이네요. 17년에는 학생들에게 그냥 버추 카드를 매일 아침에 하나씩 뽑아서 자기 그 노트에다가 쓴 다음에 그날 하루는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활동지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죠. 버추 프로젝트 하시는 거 보고 버추 카드 뽑아서 하는 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 적어라. 자기가 정의해라. 시각적으로 표현해라. 선택한 이유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동지로 만들어서 쓰다가 결국은 아까 이제 고래카드 점착 메모지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자기계발서를 읽든 수업 관련 책을 읽든 뭐 연수를 듣든 뭘 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 걸로 어떻게 이렇게 응용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도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맞게 이제 바꿔서 쓰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것도 한 2, 3년 정도 했었는데 100일 이벤트 사실 이것도 어떤 블로그에서 초등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아이디어 얻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100일째 되는 날 저희가 3월 보통 뭐 2일 날 만날 수도 있고 빨간 날에 따라서는 3월 4일 날 처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랑 처음 만나서 10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6월 9일이 자 여러분과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일 파티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제가 내는 아이디어 몇 개 주고
학생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100일 파티를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이제 파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용해 본 방법은 뭐냐 하면 이제 시크릿 산타라는 걸 예전에 제가 원어민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들이랑 해봤는데 시크릿 산타는 뭐냐 하면 비밀 산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거를 다 준비를 해와요. 선물을. 뭐 1,000원이면 1,000원, 그거는 이제 학급 회의에서 정하면 되는데 1,000원이면 1,000원, 3,000원이면 3,000원짜리 선물을 다 준비해 온 다음에 누구한테 그 선물이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비밀 시크릿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 내용물이 안 나오게 포장을 해요. 포장한 다음에 그날 선물을 다 모은 다음에 이제 랜덤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7명이면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온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선물을 모은 다음에 선물에다가 랜덤으로 1번에서 27번 했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이렇게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선택한 그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것도 누가 가져갈지 모르지만 이 선물을 자기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쓰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되게 이게 재밌었죠. 왜냐하면 그 선물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랜덤으로 해서 선물을 서로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00일 지날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였는지 이런 게 있었고 이때는 또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를 애들이 했나 봐요. 그래서 뭐 경의를 표합니다. 최성경, 최강사반 최성경 뭐 이렇게 해서 최고의 선생님. 사실 이럴 때는 선하시고 경이롭다. 부설중 선생님이다. 뭐 아름답다. 그래서 감사일기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매일 쓰다 보면은 잘 쓸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뻔뻔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감사한 거 항상 적어라. 아이들이 아름다우십니다. 담임이라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좀 관계 뭐 제가 들어서 기분 좋다기 그런 것보다도 되게 긍정적인 거를 계속 이렇게 쓰게 한다는 저는 취지죠. 근데 사실 뭐 몇 번 동안 계속 똑같이 쓰는 아이들은 또 다르게 써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쓸 게 없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쓰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쓸거리를 계속 그러니까 주는 거 그것도 이제 방법일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삼행시 짓기를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떡은 제가 맞춰서 원래 100일 떡 돌리잖아요. 그 애기들 100일 되면 그래서 이제 떡 맞춰서 하나씩 먹고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하나씩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일 파티 이거 요렇게 해봤었는데 재밌었고 이런 뭐 100일 파티가 아니더라도 우리 반만의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는 한번 하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이제 학급 문집도 만들고 다양한 이벤트를 더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여러 개 하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100일 이벤트 그 다음에 뭐 오늘의 한 줄 이런 거 이제 쭉 해서 했었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카톡장, 저희 지금 요 창에 남겨주시고 혹시 아직 학급 경영 거기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은 제가 다시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계시면 제가 이후에라도 뭐 저희 서로 정보 공유할 거 있으면 같이 하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 분한테만 갔네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단톡방 제가 이번에 개설한 거 이제 계속 좀 학급 경영 쪽은 저도 관심 있고 해서 계속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단톡방 만들었고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달라고 지금 한 분이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아까 패들렛 주소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패들렛에 링크를 하든 아니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리든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제가 블로그 링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는 사실 자세한 뭐 그림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 링크 타고 가셔서 블로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블로그에 워낙 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색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일단 들어간 다음에 뭐 3월 초 뭐 학급 경영 아니면 학부모 편지 뭐 이렇게 치면 매해 막 올린 게 많아서 제가 한 2014년 15년부터 블로그 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요 화면 보이시죠? 지금 제가 하는 요 행사가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새학기 실천 나눔축제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지역별로 물론 주관하는 행사를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올해는 시기를 정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뭔지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각 지역별로 이게 모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뭐 매달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사실 오프에서 못 모여서 줌으로도 이제 활성화되어서 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하는 활동에 나도 동의를 한다.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이제 학급 경영으로 해서 연수를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실천교육교사 모임 외에 이제 고려학교라고 성장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저희가 학급 경영 연수를 한 번 더 해요. 2월 16일에 한 번 더 하는데 요거는 참가비가 있어요. 10,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2시간에서 뭐 2시간 반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선생님 사례 또 같이 이렇게 나눌 예정이고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메이커 교육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요거를 2월 달에 이제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조금 배워서 이제 3월에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교사성장학교 그러니까 고려학교는 제가 이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는 책을 2018년에 대구 선생님들 이제 연구하면서 낸 책이 있고 제가 체인지 메이커 교육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위주로 이렇게 연구의 형태로 하다가 교육청 연구에 지원받는 연구의 형태로 하다가 자발적인 모임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고려학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프로젝트 수업이나 체인지 메이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제가 저희 단톡에도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순서는 성찰 나누기인데 질문은 있으면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아까 패들렛으로 가서 제가 성찰란을 이미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게 옆에 보면 성찰 나누기라고 있는데 I like, I wish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좋았던 부분 그 다음에 I wish는 바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들은 내용 중에 나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라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I like는 좋았던 부분, I wish는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 또는 이제 뭐 실천교육 교사 모임도 좋고 고려학교도 좋고 저한테 바라는 것도 좋고 앞으로 이런 내용의 연수를 뭐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 바라는 것도 좋고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보는 성찰 나누기고 패들렛에 저희 연수 주관하는 쪽에서 만족도 조사 해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역시 저희 여기 채팅창에 남길 테니까 그걸 좀 해주세요. 그 설문도 하셔야 돼요.
응? 하는 거야? 응.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제 온라인에 대한 고민이 그 사전 설문 받았을 때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혹시 온라인 으로 학급 경영할 때 나는 이렇게 해 보니까 좋았다라고 혹시 조금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고려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단톡방이나 밴드에 제가 했던 오늘의 한 줄, 예를 들어서 오늘의 한 줄, 교실에서는 뭐 이렇게 칠판에 직접 가서 적고 하지만 카톡으로도 충분히 선생님들 요새 글그램이나 이런 거 해서 뭐 예쁜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아침에 뭐 공유를 한다든지 그거를 돌아가면서 시키면 되잖아요. 온라인 할 때도 카톡으로 번호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밴드 활용하시는 분은 역시 밴드에 아침에 선생님이 뭐 오늘의 한 줄 아니면 긍정적인 그런 좋은 글 남긴 다음에 댓글로 학생들 소감을 남기게 한다든지 그렇게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는 생일 파티 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줌을 다 지금 선생님들도 인제 화면 다 안 켜듯이 사실 다 크게 켜게 하는 게 힘들긴 한데 어느 정도 인제 래퍼가 형성되면 그러니까 생일 파티도 온라인상에서 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해서 나누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온라인에 구애받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중3 담임이라서 온라인 개학도 되게 빨리 시작했죠. 4월 9일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온라인으로 하고 대구는 6월부터는 중3은 매일 등교했기 때문에 온라인이 조금 적응될 만하니까 다시 오프하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홀짝으로 나올 때 교실에 반 틈 앉아 있고 반은 이제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양쪽을 다 신경 쓸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 온라인상으로도 이런 과제 제출에 대해서 지금 패들렛도 있고 뭐 젠보드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문서도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서로 의견 주고받고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오프에서는 마스크 끼고 있고 서로 뭐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 하기 힘드니까 좀 제약이 있었다면 오히려 온라인상으로는 이런 툴을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구분하기보다는 이 온라인 툴을 수업에 활용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3월에는 애들이 다 학교에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온라인 그러니까 집에서 수업을 듣거나 저희가 집에서 인제 수업하는 환경은 아닐 것 같은데 2021 년은. 그래서 이 온라인 툴을 그러니까 이 한동안 되게 뭐 패들렛 배우는 거랑 뭐 구글 문서 배우는 거랑 저도 인제 툴을 배우기에 약간 작년 초반엔 급급했었던 것 같은데 이 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학생들한테 어느 시점에 이 툴을 넣어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 온라인 툴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본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런 철학으로 학급 경영이든 수업을 해 나갈 때 이건 하나의 보조 툴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냥 트렌드에 안 휩쓸리고, 그래서 뭐 프로젝트 수업은 예전부터도 있던 기법인데 최근에 그게 인제 부각이 되니까 나도 왠지 프로젝트 수업 해 줘야 될 것 같고, 뭐 가정 중심 평가하니까 왠지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진짜 학생들이 '나는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 체인지 메이커의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인성이 훌륭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인성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난 그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문장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이거를 필요하다, 필요해서 하는 거라야지 한두 번 해 보고 힘들어도 계속 해 나갈 힘이 생기는 거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거 해 봐야지.' 하다 보면 한두 번 하다가 힘들면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 월에는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1년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지. 근데 말로 계속 "얘들아 너희 뭐 서로 존중해야 돼." 뭐 근데 "존중해야 돼." 하면서 사실 그 예전에 정유진 쌤이 교실에서 제일 불친절한 사람이 담임이라고, 나라고 아이들한테 막 "너희 친절하게 뭐 하고 경청해야 돼." 그러는데 정작 내가 뭐 아이들 말 안 듣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화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 뭐 하기보다는 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학급 활동에 그런 게 다 녹아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린 그런 예시처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음 작년에 인제 또 담임 한 해 쉬었고 올해는 담임할 가능성이 많긴 한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단톡 만들고 한 거는 이게 사실 수업이 정답이 없고 계속 끊임없는 성찰인 것 같거든요. 오늘 뭐 잘 됐다고 내일 또 잘 되라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성찰이 중요하고, 혼자는 사실 힘들다. 교사들이 혼자는 힘들고, 같은 학교에서 사실은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어서 학년에서 막 같이 해 나가거나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학교 밖에서라도 선생님들이 시청교육 교사 모임도 좋고 뭐 다른 연구에도 좋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도 얻지만 위로를 받고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장 학교도 만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요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요 설문조사 구글 폼으로 여기 공유 드린 요 설문조사도 꼭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쭉쭉 쓰고 계신데, 그러면 저는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얘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여기 나온 질문은 없어서, 네. 그러면 한 번 더 소회실로 갈게요.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소회의실을 다시 해서 한 5분 정도라도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12개 정도 다시 만들게요. 예. 만들어서 얘기 오늘 어땠는지 얘기 좀 나누시고 다시 나와서 제가 몇 분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회의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 선생님들 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돌아오시고 또 중간에 또 나가신 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네, 연수가 생각대로 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들렛이랑 거기 오픈 채팅방에 패들렛 주소 링크하고 패들렛에 제가 오늘 그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 만든 거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이제 준비하시면서 도움되는 자료 있으면 패들렛에 이렇게 모으면 사실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갖고 계시니까 노하우가 모이면 내가 나 혼자 그냥 내 컴퓨터 안에 이렇게 놔두면 나 혼자만 참고하지만 나는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몇 분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내가 아이디어를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좋은 자료 있으면 거기 패들렛이랑 저희 만들어진 오픈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또 뭐 수업이나 이런 데 좋은 자료 있으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혹시 네,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고맙습니다. 웹버스를 통해서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소통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